자, 오늘은 이제 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로그 함수 부분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포인트만 머릿속에 관점을 갖고 있으면 전보다는 이제 훨씬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함수가 주제 단원이니까 그래프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제 포인트는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당연히 그래프의 특징을 이제 출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어떻게 이제 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쉽게 내면 3점이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기초 공부를 살짝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는 아주 단조롭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2차 함수보다 훨씬 단조로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보기에는 꽤나 이제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가 잘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 관계를 출제합니다. 어떻게 평행 이동됐고 어떻게 대칭 이동되었고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집중을 해서 문제를 이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손쉽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 공부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내용은 이제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수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냐면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뭐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a가 1보다 큰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a가 y는 a의 x제곱이 되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요 y쪽과 만나는 이제 지점의 y좌표가 1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볼 건데요. 점근선이 생기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 얘네들은 무조건 문제 상황에서 점근선을 고려를 해줍시다. 점근선을 꼭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들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배우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점근선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자, 그래프 모양이, 죄송합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여기가 1이 되고요.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x축이 됩니다. y는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는 과연 이제 어떤 함수냐? 자, 로그 함수는 간단합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자, 역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디의 대칭이죠? 그죠?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를 한번 써보면,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긴 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 역함수를 취해서 왔기 때문에 조건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은 지수함수 자체가 치역이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역과 정역이 바뀌잖아요. 역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x는 0보다 큰 숫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정역이 양수 쪽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게 된다고 하면 a가 1보다 클 때는,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y는 x를 그려줘 놓고 대칭시켜서 보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대칭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y는 x를 먼저 그려놓고 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요 점을 지나면서 똑같이 이제 대칭이 되는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점근선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점근선이 x축에서 y는 x 대칭을 하면 y축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도 y축으로 점근선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얼마나 그래프가 이제 단순합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문제에서 뭔가 물어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포인트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로그, 함수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어떤 함수도 가지지 않는 이제 특징을 지수 로그 함수가 갖게 되는데, 저는 지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둘의 특성은 그대로 대칭된 상태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특징만 알면 로그 함수의 특징도 우리가 아는 게 되기 때문에 지수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의 이제 특별함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y는 ax, 이렇게 지수 함수가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실수배를 한 거예요. k 곱하기 ax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k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보통 뭐 다항함수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요 첫 번째 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겹쳐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평행이동해서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다항함수는 절대 안 되죠. 다항함수는 x 평행이동하고 y 평행이동 해봐야 x만 바뀌고 y만 그 식이 바뀌기 때문에 앞에 실수면 어떻게 처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수함수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특별함이에요. 이 평행이동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왜 가능하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왜 가능하냐, 요 K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설명을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수로 해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양수라고 하면 이 K 같은 경우에 모든 양수는 지수 표현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의 밑이 A인 로그로 바꾸게 되면 지수로 A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로그 성질 이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y는 k 곱하기 ax 제곱을 a의 로그 a의 k 곱하기 a의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최종적인 형태가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얼만큼? 그죠?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지수에서는 어떻게 곱해져 앞에 뭐가 곱해져 있건 이런 애들은 다 평행 이동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집중을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수함수에서 우리 문제를 볼 때는 지수로고 다 마찬가지인데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이 평행 이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대칭 이동, x축, y축, y는 x, 그 다음에 역함수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히 손쉽게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14년 실시된 7월 이제 교육청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봐보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방금 위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 그림과 같이 함수가 이제 두 가지를 주어져 놨는데 두 가지 모두 그쵸?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면 아까 설명했죠. 평행이동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아, 얘가 평행이동이 어떻게 된 상태구나. 이거를 항상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본다면 AB는 X축에 평행하고 AC는 Y축에 평행하다. AB, AC가 서로 같대요. 그럼 자, 표시해 놓을게요. 이 선분이 이렇게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행이동 관점에서 얘를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X축으로 평행하게 이동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 자, 3의 X 더하기 1 Y는 이거를 X축으로 얼만큼 그쵸?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3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2제곱이 나옵니다. 즉, 요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뭐냐? 가볍게 3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길이랑 AC랑 같으니까 AC도 이제 3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럼 A의 Y좌표가 지금 이제 뭔지 모르니까 구하라고 한 거겠죠. 자, 이 부분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 요 A의 Y좌표니까 결국 3의 알파 플러스 1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하나 나오죠. A와 C를 이제 바라보면 자, A좌표에서 C좌표의 서로의 차이가 3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Y좌표는 3의 알파 더하기 1이고요. 여기서 C의 Y좌표 3의 알파 마이너스 2 얘를 빼면 그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의 알파 제곱으로 식을 묶어주게 되면 3 빼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3의 알파에 곱하기 9분의 27, 26이 됩니다. 이게 3이 되죠.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은 26분의 27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y좌표, a의 y좌표니까 3의 알파 더하기 1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분의 27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즉 26분의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면 바로 평행이동 생각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요 관점을 계속 가져가 볼게요. 자, 2017년 실시된 3월 교육청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4분의 1,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 하자. 자,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x 더하기 1이 만나는 점 a와 점 b, b는 0,1인데 이 사이의 거리를 k라고 할 때 k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프를 현재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서 당연히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라야 될까요? 그쵸? 아까랑 같습니다. 지수함수인데 뭔가 여러 개로 지금 대칭 이동하고 평이동, 그쵸? 맞아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평행 이동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대칭 이동도 보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봅시다. 자, fx는 일단 y는 2의 x제곱에서 출발하죠. 근데 얘를 y축에 대칭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0,1이 되는데 이렇게 대칭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x축으로 4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뜬금없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그려져 있죠. 그쵸? 그러면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올바른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fx를 그냥 식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가지고 이거를 4분의 1, 4분의 1만큼 이제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식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최종적인 fx의 형태가 될 텐데 요거랑 x 더하기 1이 만나는 점을 a인데 어쨌든 a를 구해야 이 직선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a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식을 이렇게 쓰겠죠. 그럼 나는 얘랑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식을 이제 써가지고 여기서 x를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런 즉 지수 로그 이거와 함께 다항식이 함께 있는 방정식 있죠. 자, 이런 방정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간단한 대입이 아닌 이상 풀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수험생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풀으라고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뭐겠어요? 그쵸? 그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림. 너 그림을 보고 그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맞춰봐.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 요 파란색 선, 파란색 지금 요 선 있죠. 자, 요 선이 y쪽 대칭한 거고, x축으로 4분의 1, y쪽으로 4분의 1만큼 움직여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얘네들이. 그랬을 때 요 fx가 딱 됐다는 얘긴데, x축 4분의 1, y축 4분의 1만큼 평이동 했다는 얘기는 x가 4분의 1만큼 증가할 때 y도 4분의 1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기울기가 얼마죠, 여러분? 그쵸?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이, 그쵸? 뜬금포가 아닌 거예요. 아, 이 직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죠. 0,1이 4분의 1만큼 x축 y축으로 올라가면 a가 된다는 거예요. b점이. 그러면 자, a의 좌표 구할 수 있죠. 4분의 1, 4분의 5가 됩니다. 즉 그림 서로 관계를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출제자가 의도하고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이 직선이 왜 나왔는지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직선이 얘랑 서로 관계가 있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에 접근을 해서 이 y는 x 더하기 1을 이 fx가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B의 길이를 K라고 했으니까 K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주면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K의 값은 16분의 1, 16분의 1이니까 루트 16분의 2가 돼서 8분의 1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K제곱분의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제곱은 8분의 1이고, 따라서 K제곱분의 1은 8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지수 로그 함수 문제가 나온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관계에 집중합니다.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고 대칭이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관점을 관계로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